그럼 총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요, 누리과정의 성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누리과정의 성격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성격, 쓰라는 문제 나오죠.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국가 수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국가가 명문화한 거다. 그리고 공통이라는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에 근거한 세부 성격을 보면요. 첫 번째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 그런데 그 국가 수준만 강조하게 되면 지역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개인별로 어떤 그 적합 다양성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겠죠. 누리과정은 그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적인 공통성과 지역, 기간, 유아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모두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세부 성격이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간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고요. 세부 성격의 두 번째가 유아의 전인 발달과 행복 추구입니다. 여기 행복입니다. 행복. 이 행복이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아동 권리 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하거든요. 이것이 뭐 아동복지 시간에 배우기도 할 건데요. 이 아동권리 헌장이라는 것도 행복 추구가 그 첫 번째입니다. 유아들의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아동권리 헌장이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 또한 유아의 전인 발달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유아의 전인 발달과 유아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 개인의 노력 또는 유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유아, 교사, 그 다음에 모든 교직원, 원장, 원감,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이 지역이 모두 함께 실현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의무이자 권리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떤 축복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통합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통합적인 어떤 실현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파트에 가면은 프로젝트 접근법과 레지오 에밀리아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듀이 알고 계시죠? 이 듀이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만들었고 이 듀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케차 차드가 유아교육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바로 활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유아교육을 한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것이 지역의 명칭이다. 그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아를 위한 어떤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 함께 참여한다. 그게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어떻게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마 좀 흐릿하시는데 그게 바로 듀이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레지오 에밀리아 하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한대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적인 부분에서 바로 레지오 에밀리아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술활동 더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리과정에 나타나요. 우리 누리과정이 듀이의 교육을 반영한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 레지오 에밀리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 기록이라는 표현조차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교사의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레지오 에밀리아와 어떻게 만나는지 유아교육 프로그램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고요? 왜 말씀드릴까요? 시험에 중점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유아 임용의 출제 범위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건요,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에서만 문제가 출제돼. 그게 아니고요. 이 해설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유아교육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최적의 교육과정으로 탄생한 것이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이 될 때 그 누리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첫 번째 핵심이 피아제, 비고스키, 듀이예요. 모두 인지발달 이론이죠. 그리고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듀이의 교육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프로젝트인데, 이 놀이 흐름이라는 것도 프로젝트 형식을 조금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레지오 에밀리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공통적인,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돼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정된 이후로 프로젝트와 레지오 에밀리아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첫 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5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맞나요? 아닙니다. 이 추구하는 인간상 5가지는 5개 영역에 모두 골고루 포함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목표는 일반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표는 구체적 목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목표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5가지 목표가 누리과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목표가 또다시 5개 영역,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만나냐? 그거 아닙니다. 이 누리과정 목표는요, 5개 영역 모두에서 골고루 달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목표가 신체운동 건강에서도, 의사소통에서도, 사회관계에서도, 예술경험에서도, 자연탐구에서도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각각의 각 영역의 목표는요, 또다시 제시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5개 영역을 할 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신체 운동 건강에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한다. 바로 이것이 신체 운동 건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목표 따로 되어 있고요. 5개 영역의 각 목표는 따로 각 영역에 나와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누리과정의 목표는 모든 5개 영역에서 골고루 달성해야 되는, 모든 5개 영역에 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구성의 중점은 3, 4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우리가 누리과정의 목적이나 목표 또는 일반적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설계할 때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죠. 그런 것처럼 놀이라는 거, 놀이 안에는 유아들이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형성할 수 있고 가치 및 태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역, 브룸이 얘기한 거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교육과정 편을 보시면 브룸이라는 학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언어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의 중심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0, 2세 보육가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아까 유아의 경험이 5개 영역에 골고루 해야 된다. 아까 표 보셨죠? 이렇게 보면 유아의 경험으로 각 5개 영역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아까 보셨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리과정의 운영이죠. 누리과정의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에서도 봤었거든요. 가장 밑에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로 되어 있죠. 이 세 파트가 바로 누리과정의 운영 세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편성 운영은 8가지의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2015, 2015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부터 1일 교육시간이 4-5시간으로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요.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방과 후 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일 4-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과정과 별도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초과하면 그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방과 후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서 일과 운영을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과 후 과정을 운영 가능한 겁니다. 누리과정 유아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래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됐죠? 2019에서는.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이라는 것은 유아의 놀이를 너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기획하지 말고 너가 하지 말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라. 교사로서 지원하라. 그래서 누가 주도하냐? 유아의 놀이는 유아가 주도하죠. 그래서 교사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라라는 거고요. 네 번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시간 운영이고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융통성 있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오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라라는 겁니다. 자,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0시부터 11시까지였어. 그런데 11시가 지났는데도 너희들은 쌓기 영역에서 하던 과자집을 계속 만들고 싶니?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오늘은 자유놀이를 좀 더 길게 할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요. 교사 연수. 자,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교사 재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교사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교육이라기보다는 이미 교육받은 우리는 유아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교사는 유아교육 전문가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재교육, 교사를 교육시킨다가 아니라 교사가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사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유보 통합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리과정에서는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통합도 중시하는데요. 그런 장애 또는 신체적 특성에 대한 거, 장애에 대한 거 두 가지 지침에 모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 하나만 외우시면 이거야 뭐 이러시는데 유아의 어떤 특수 교육과 관련해서는 5번 지침, 6번 지침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편성 운영 총 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과 4번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두 가지씩 들어가 있고요. 통째로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통째로 암기하는 부분. 이 암기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누리과정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수 학습은요. 7가지 지침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첫 번째,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자, 놀이라는 건 유아가 주도하는, 유아가 자신의 흥미에 따라, 관심에 따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합니다.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고, 그러면 그 놀이를 통해 유아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겠죠. 자,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배움 지원인데요. 놀이가 유아 주도라면 활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사 주도라고 말씀드렸죠. 유아의 놀이를 좀 더 풍부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풍부하게 넓혀줄 수 있다면요.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아들의 지식이 현재적 어떤 지식, 현재적 발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잠재적 발달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 놀이를 중시하긴 하지만 놀이뿐만 아니라 활동, 교사 주도의 활동과 일상생활이 골고루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와 연계해서 유아들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유아들의 현재적 발달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그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자율성,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 배움을 지원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요, 교사의 자율성, 유아의 자율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 번째,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는 다양하고 안전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실 외에도 뭐 계단이라던가 복도라던가 그렇게 공간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누리과정에서는 그것을 강조함에 동시에 반드시 안전 요소를 먼저 체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을 구성해야 되고요. 풍부한 놀이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지금 구성주의 또는 상호작용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성주의와 상호작용론은 인지발달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과정은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 비고스키, 듀이. 그래서 세 가지 강조점이 뭐라고요?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5개 영역 알고 계시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해야 되고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놀아가 아니라 놀다가 아이들이 휴식이 필요하면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하루 일과 중에 유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가 있는데요. 이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가 바로 DAP에서 얘기하는 개별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DAP,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뭐냐? 유아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배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평가인데요. 평가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중요한데요.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네 가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